muscle. 따라서 쉽지는 않아요. 오늘 발음이 아주 안 나오네요. 아침을 찍고 있는데. 꽤나 복잡해요. 여기는 이제 똥꼬고요. 이럴수록 뽕뽕뽕뽕뽕뽕뽕 뽀뽀뽀. 네, 안녕하세요. 플리팅 학술고문 신용주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장 기본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테크닉이라 함은 말 그대로 수의학적 측면에서 조류, 이 앵무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수의사 또는 사육자, 브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법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고요. 물론 이 채널에 독자가 수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분들은 알아서 술기를 이미 습득하고 계시거나 또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여기서는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진중한, 좀 더 사려 깊은 앵무새 사육자 및 앵무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훈련사 그리고 브리더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음을 확인드립니다. 따라서 아주 깊은 수준으로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강좌로 나누어져 있고요. 1강에서는 기본적인 주사 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강에서는 기초 처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사 기법이라 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주사, 인젝션입니다. 다양한 주사들이 있습니다. IM이라고 해서 인트라무스쿨러도 있고 SC도 있고, 그 다음에 IV도 있고, 등등등등등,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하고, 그 중에 몇몇은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또는 골강내 주사를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것 이외에 최소한 근육주사나 피하주사, 정맥주사 정도, 그다음에 혈액 채취까지는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무리 없이 여러분들의 불덜한 전제하에 새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초처치법에서는 새를 기르는 과정에서 수의사에게까지 가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웬만한 것들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부가적으로 수의사를 통해서 진행 가능한 것들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앵무새 진료에 필요한 또는 앵무새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법들, 처치 요령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6-1강 주사 기법입니다.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조류를 다룰 때에는 통상 두 가지 형태의 주사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근육 주사라고 해서 보통은 약어로 수의학에서는 IM이라고 합니다. IM은 라틴어인 인트라무스쿨러, 인트라는 무엇 사이로 들어가다 이고 무스쿨러는 머슬입니다. 그래서 인트라무스쿨러 인젝션이라고 보통 줄여서 IM이라고 칭합니다. 수의학 쪽에서는 그건 일반 의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육 주사 자체는 기본적으로 근육 사이로 주사판에 들어가서 그 근육 덩어리 안에 주사액을 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통상의 경우는 다리보다는 사람의 경우는 어디다 합니까? 엉덩이나 아니면 팔뚝에다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엉덩이 왜 사람의 경우 엉덩이가 가장 큰 근육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의 경우 가장 큰 근육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딜까요? 새에게 엉덩이에 근육이 있나요? 있기야 있지만 큰 덩어리가 있지는 않죠. 네, 흉근, 가슴 쪽에. 근데 그 가슴의 위치가 사람과 같은 가슴이 아니고, 약간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비행 근육이 위치하고 있는 흉근에다가 주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에도 약간의 근육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다리보다 흉근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체적 자체, 바이오매스 자체가 큰 것도 있고요. 또한 이제 약동학이라고 해서 약물을 저희가 흡수하게 되면 신체 내에서 약물을 대사해서 최종적으로 배설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다리 쪽은
무엇하고 가깝냐 하면 신장, 콩팥이죠. 신장을 둘러싼 신문맥계라고 하는 혈관 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맥계하고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지역에다가 그 부위에다가 잘못해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신문맥계에 어떤 혼란을 초래하거나 약물이 정상적인 대사 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되어서 몸에 작용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새의 입장에서 가장 큰 근육을 가지고 있는 곳은 족부와 흉부인데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족부보다는 흉부를 선호한다. 뭘 할 때? IM으로 인젝션을 할 때. 참고로 우리가 보통 이제 조류의 경우 뭐 포유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유동물은 그 털을 밀고 나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죠. 뭔가를 해야 되면. 물론 주사 정도가 털을 밀지 않고 합니다만. 근데 조류의 경우는 이제 털이 매우 두텁고 실질적으로 그 털을 헤쳐도 잘 위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털을 뽑으면 그 털이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털을 뽑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추후에 어떤 다른 이를테면 뭐 체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게 간지러워서 그것을 긁어서 뭐 피부나 깃털 등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깃털을 물로 찍 싸서 적셔요. 뭐 알코올을 칠하기도 해요. 알코올 칠하면 잘못하면 온도가 쭉 떨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을 발라 딱 미지근한 물을 발라서 깃털을 적셔서 깃털을 젖혀놓고 근육을 노출시켜서 즉 피부를 노출시켜서 특정한 위치를 확인하고 고기를 소독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 덩어리의 가장 큰 곳에 중앙부에다가 주사 바늘을 삽입한다. 참고로 이때 잘못하면 그쪽을 지나가는 혈관을 건드려서 혈관에서 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혈액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확인을 드리고요. 그 I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게이지, 이제 바늘의 굵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르는 대부분의 뭐 200g에서 400g 내외의 종들은 게이지 넘버로 23 정도. 좀 미세한 게이지예요. 23 정도. 만약에 점도가 조금 높은 어떤 약물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21 게이지 정도를 쓴다. 참고로 이제 수의사의 지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주 자극적인 물질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것들은 주사했을 때 그 부위가 우리도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아픈 주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주사는 아파요. 조심하세요. 많이 문지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의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흉근에다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구 투여를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뭐 3일, 일주일씩 주사를 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흉근 덩어리를 놓고 그 흉근 덩어리에서 좌우 상하 그러면 4개나 6개 정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오늘 어디 나왔으니까 다음은 어디, 오늘 어디 나왔으니까 다음은 어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윤작인 거죠. 순환적으로 주입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부위에 또 주어서 과도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그 부위가 괴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IM은 꽤나 복잡해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접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 경우 흉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약제는 그 약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룰 오브 썸 일반적인 황금률로 놓고 봤을 때 체중 500g당 0.1ml 보통 1ml까지 아주 작은 이것도 지금 큰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거보다 훨씬 작은 주사기가 있어요. 저희 주사 놓을 때 보면 제일 작은 단위 주사기가 있어요. 그것 기준으로 그것의 10분의 1을 500g의 체중에다 넣을 수 있어요. 500g이면 얼마예요? 웬만한 네, 중대형 코카투가 500g 정도 나가죠. 네, 갤라코카투가 뭐 한 400g 남짓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에 메이저 미첼이 한 800g 근처까지 가고요. 거기에 겨우 0.1ml 정도를 IM 형태로 흉근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IM을 할 때 어느 위치에 넣는지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네, 예쁜 앵무새의 흉근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앵무새의 흉근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방패 모양으로 재미있게 생겼고요. 거기에 근육들이, 머슬이 두 가지 종류의 머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superficial pectoral muscle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deep pectoral muscl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흉근이 요
외곽에 아주 얇게 펼쳐져 있고 특히 가운데 두껍게 있는데 두껍게 있는 부분을 딥 닥터럴 머슬이라고 하시면 되고 오늘 발음이 아주 안 나오네요. 아침을 찍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외곽에 있는 얇게 펼쳐져 있는 근육 부위를 superficial pectoral muscle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닥터럴은 이제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superficial과 딥은 깊이 근육의 두께를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를 이렇게 펼쳤을 때 앙와위라고 하죠. 이렇게 누워서 있는 앙와위로 나눴을 때 요 부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중앙부로 갔을 때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 주사바를 꽂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똥꼬고요. 여기가 이제 그 사람 따지면 목 아래쪽에 만져보시면 뼈가 있습니다. 조리의 경우도 만져보시면 요 밑쪽에 이렇게 반달 형태로 뼈가 있고 그것을 플라니얼 마진이라고 하는데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시작됩니까? 킬본 가운데에 있는 뾰족한 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뼈가 끝나는 부위를 파우더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요 킬본 좌우로 주사를 이런 식으로 뽕뽕뽕뽕뽕뽕뽕뽕 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왼쪽 사진은 화이트 코카투 계통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대형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종의 멍이 들고 다소 피부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게 IM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뭐 자신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수의사의 지휘를 잘 받아서 IM 주사 기법을 익히는 브리더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나도 그럼 무조건 내가 IM을 내가 해야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의 모든 약제는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수의사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자, 이제 피하 주사 보통 이제 SC라고 얘기하고요. 피하 주사의 경우는 어, 뭐 여러 가지 약제를 피하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가장 널리 피하 주사가 활용되는 그 어떤 분야는 수액입니다. 수액. 이를테면 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 못 차리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 개체들의 경우에 그 개체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수분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경구투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경구투여 이외에 다른 방법, 뭐 경구투여 때문에 투여해요.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소낭 정체, 크롭스타시스가 있어서 소낭으로 집어넣어도 경구 투여를 해도 처리를 못해요라고 하면 어디로 집어넣어야 될까요? 하면 이제 다리 쪽에 주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흉근이고 옆에서 본 건데 여기 흉근 덩어리고 여기 지금 카우디얼 마진이고 지금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다리 앞쪽 저희로 따지면 사타구니 정도예요. 허벅지하고 복부가 연결되는 부위를 이제 저기 사타구니라고 하는데 그 사타구니 부위에 이렇게 당겨 보시면 얇은 주름,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랩 같은 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빈 공간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다가 약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SC 형태, 즉 피하 주사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는 네, 수액을 요거에다가 체중을 고려하여서 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의 경우 체중 기준으로 1kg에 20ml를 투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15분 만에 전부 다 네, 체내로 흡수돼요. 자,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 쪽에는 IV라고 해서 정맥 주사. 네. 정맥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브리더들이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자기를 잡지를 못해요. 정맥 주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맥 주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면, 새의 경우에 정맥 주사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부위는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네, 경정맥이에요. 지금 이제 아프리칸 그레이고 깃털을 뽑은 상태에서 목을 쭉 늘리면 여기에 파란색 선이 지나갑니다. 보시면 여기 파란색 확대한 사진입니다. 파란색 선이 지나가죠. 이게 경정맥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통상 저희가 이제 척골정맥이라고 해서 여기 팔뼈가 날개뼈가 지나가고 상완이 지나가죠. 그 바로 아래에 조그맣게 보이는 혈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미세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족저중골정맥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족저중골정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피가 지나가요. 핏줄 지나가요. 정맥이. 여기에서 딸 수도 있어요. 요것 경정맥 또는 척골정맥 또는 족저중골정맥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데, 수의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은 수의사가 하게 되는데, 수의사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저희하고 일을 같이 많이 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수의사 선생께서는 다리 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이라든지 또는 척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물을 묻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알코올을 묻혀서 조금 깃털을 정리하면 정맥이 잘 드러납니다. 이런 질문 해줄 수 있어요. 왜 동맥에다가는 안 꽂아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맥은 몸에 약간 깊숙한 부위에 있어서 외부에서 보고 접근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설사 접근했다 할지라도 압력이 높아서 잘못하면은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지혈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접근도 어렵지만. 그런 이유로 정맥을 기본적으로 더 선호하고 정맥에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뭐 체열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마다 상황이 좀 다르지만 경정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량의 혈액을 빨리 뽑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척골 측피정맥, 그죠? 척골 측피정맥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1.0, 1mm 주사기를 씁니다. 체열할 뭐 지금 이제 체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고, 체열의 경우에는 체열의 목적은 단순해요. 네, 뭐 혈구 검사를 한다든지, 네, 또는 기타 혈액과 관련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체열을 진행하게 되는데, 체열할 경우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체열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적어요. 네. 일반적으로 체중의 1%까지 체열하는 것이 최대예요. 예를 들어서 400g짜리 아프리칸 그레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체열할 수 있습니까? 4ml. 즉, 네, 4ml까지 체열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어렵다. 이상하면 네, 빈혈 등의 문제 또는 전혈량이 많이 손실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혈증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색전은 뭡니까? 그 안에 혈구들이 이제 적혈구가 뭉쳐서 피떡이 생겨가지고 혈관을 막거나 또는 심장으로 들어가서 또는 폐로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색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그 빨리 집어넣어서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혈액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응고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비가 필요하고, 혹시나 너무 작은 바늘을 쓰게 되면 혈구를 흡인하는 과정에서 혈구가 바늘에 의해 손상이 되어서 제대로 된 혈구 검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혈액 채취는 전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채취해야 되지만, 전혈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블러드 스미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그 현미경용으로 쓰는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글라스에 피를 그냥 묻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압용으로 사용하는 면봉, 의료용 면봉에다가 피를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브리더로서 뭐 혈액 검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전혈에 기반한 혈액 검사가 아니고 블러드 스미어라든지 또는 뭐 블러드 수압에 의한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보다는 발톱을 자르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분변 등에 의한 오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맥 주사를 할 때 다양한 위치, 그 다음에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서적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더 간략하고 개괄적인 내용만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맥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카테터는 뭐냐 하면, 카테터라고 하는 거는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카테터는 빨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정맥 카테터는 뭐냐? 정맥에다 빨대를 꽂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빨대가 정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가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장기간에 걸쳐서 입원 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큰 수술을 받고 그러면 이런 중심정맥관을 뭐 삽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뭐예요? 팔에다가 뭔가 하나 띡 꽂고 그 팔에 전지들이 달려있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번 주사바늘 찔러 넣는 게 아니고 거기다 그냥 띡 꽂고 주사 찍 넣고 빼죠. 네. 그게 카테터예요. 네. 그게 카테터예요. 카테터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냐 하면 계속해서 수액을 넣거나 또는 뭐 정맥 주사를 해야 돼요. 음. 다양한 약재를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꽂으면 어떻게 돼요? 재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혈관이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좀 더 용이하게 주사액을 신속하게 한 동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맥 카테터를 삽입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 쪽에 피를 뽑는 척골 측피정맥에다가 일반적으로 꽂게 돼요. 체중이 300g이 넘어간다면 질문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이제 꽂아놓은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게. 오, 그럼 새가 혹시 이거 뽑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잘 안 뽑고. 희한하게. 희한하게 안 뽑고. 많이 이미 수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말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처치까지는 어려운데, 골강에다 카테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골강. 뼈에다가 주사바늘을, 카테터 아니죠. 뼈에다가 주사바늘을 바로 꽂을 수 있어요. 음, 보통은 척골에다가 해요. 네, 척골. 척골은 뭡니까? 팔에 있는 뼈의 일부예요. 그래서 척골에다가 해부학 쪽을 돌아가 보시면 척골이 어딘지 기억이 나실 거고. 다만 이때 상완골은 여기죠. 상완골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상완골은 함기골이라고 해서 공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잘못해서 건드리면 어떻게 공기가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그 공기와 관련되는 다양한 어떤 신체의 조절 기능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완골이 아닌 척골 또는 발목골에다가 있는 골수강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여기다가 바로 꽂아놓는 거예요. 그냥 주사바늘. 이렇게. 주사바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상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위치해서 거기에다가 수액이라든지 기타 다른 약물들을 투여할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신체가 너무 작아서 정맥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 카테터를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면 어때요? 생님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 생님의 뼈가 부러지겠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원성이라고 해요. 의원성 손상, 의원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원성이라는 건 뭐예요? 의료적인 과정, 의료적인 처치 또는 의사에 의해서 발생한 골절을 말해요. 네, 의원성. 참고로 통상 3일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3일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골수 내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골감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일을 넘기지는 않는 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상으로 6-1 주사와 체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2강 기초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조금 강도 높은 수준의 시술 또는 처치들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육자분들이 모두 댁에서 하십시오라는 맥락은 결코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는 수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수의사로부터의 판단, 지휘 또는 수의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수의사법이 조금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더불어 전문 사육자, 즉 브리더라면 이 중에 일부는 직접 수행해야 되는 상황들에 많이 놓여질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관리하는 동물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여기 나오는 기법들 중에서 최소한 골강내 주사를 제외한 골강내 주사와 카테터 삽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시고 수의사가 원격지에 있거나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수의사가 대처할 수 없거나 한 상황에서 수의사의 지휘를 받아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러한 기법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술기를 체득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더스 퀄리티 박철곰은 심영주 박사였습니다.